범인회론도 왜 범인회론도 그랬을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용범이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디 가면 큰 박수로 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의 대표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큰 박수가 이렇게 큰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테니까 서울의 큰 박수가 어떤 건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는 가기를 잘하고요. 적어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는 누구 좋으라고 치나요? 자, 여러분이 대상자가 어르신들이고 주로 중장년 이상이 많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중장년으로 빙의를 하셔서 제가 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중장년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짱 끼고 니 한번 해봐라 이런 자세 있기 없기? 여기 지금 몇 살? 80세 당첨되시겠습니다. 네, 좋아요. 80세 이걸로 전부 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지금 방금 오프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잠깐 보셨을 거예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범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범 강사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양님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그랬는데 서울 대표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큰 박수가 이렇게 큰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의 큰 박수가 어떤 건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으면 제가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저 문을 안 나가고 저로 저 문 넘어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남이 귀한 사람 저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누구 좋으라고 치나요? 큰 소리로. 여러분 다른 청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조용합니까? 다 같이 박수는 누구 좋으라고 칩니까? 누구 좋으라고 친다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 강사 보고 너라고 하셨습니까? 너라고 반말했으니까 저도 재밌게 하려고 좀 까불어도 될까요? 반말해도 될까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맘대로 해라. 뭐냐 알았습니다. 제가 예의가 없거나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강의는 재밌게 해드려야 되고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한두 가지라도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해주셔야지.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과학적인 내용과 아주 비과학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에 박수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건강에 좋은 박수가 어떤 건지 시범을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준비하면 힘차게 역! 하고 구령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비!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네. 대한민국 여성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이유이죠. 여성들은 남편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신랑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우리 신랑은 뭐 공익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이쪽 동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랑 누가 더 잘하는지. 자 여기 다같이 박수비! 이거 아니고 다시 박수비! 야근하는 거 맞죠? 자 이 동네 다같이 박수비! 우리 어른들로 빙의를 좀 하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한 주도 피곤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사가 나와주고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청중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주면 여러분 강사가 좋아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작전이 보통 이제 뭐 40, 50대 이상 정도 가면 반응 좀 잘해주시긴 해요. 여기보다 잘해주시긴 한데 우리 한 5, 60대 이상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같이 박수비! 누가 야인마하고 그랬습니까? 자, 박수는 힘차게 쳐서 손가락이 전체가 많이 따가울수록 건강에 좋으니까 힘차게 하나, 둘 그러면서 치시면서 손바닥 중간 가장자리 손가락이 어디가 얼마나 따가운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하나, 둘, 무리한 것을 10번. 자, 시작! 하나, 둘! 제가요, 지금 하나, 둘, 불량거차를 했는데, 제가 중국말 했나요? 일본말 했나요? 불량거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혹시 여러분은 하나에서 10가지를 못 헤아리시나요? 10 다 헤아릴 줄 아니까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끔따끔해요? 네. 여기 중간은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손바닥 중간. 다시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중간은 별로 따갑지 않아요. 중간까지 따가워야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이유인죠. 우리 손에는 신체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대략 360개 정도 있는데 그중 내장기관의 스위치는 손바닥 중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치는 박수보다 제가 의미 있는 박수를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자, 깍지 끼시고 손목을 쭉 뻗어보겠습니다. 손목을 쭉 뻗어보시고, 자, 손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벌리고 이거 하는 게 신나게, 이거 하는 게 신나게 벌리고, 자, 손목 풀고, 자, 반짝하시고 옆으로 어디 있어서 안 되겠다. 위로 앞으로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자, 손목 풀고. 제가 하는 건 크게 다 같이 덜렁박수. 크게 덜렁박수. 손목이 덜렁덜렁 한다고 이름을 제가 덜렁박수라고 붙였습니다. 자, 계속 흔들고 계시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덜렁덜렁. 오늘 90분 강의가 걱정이 됩니다. 말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시범. 크게 시범. 강사 니 혼자 해라. 따라하시라고. 강사 니 혼자 해라. 분명히 제가 시범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냥 마우제로 따라하십니까? 자, 다시 흔들고 계시고, 자, 제가 하는 말 흔들고 계시고 제가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조금 전에는 힘차게 딱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힘을 빼고요. 손목에 힘을 빼고 팔뚝은 힘을 주고 힘차게 치시면서 중간 가장자리 손가락이 조금 전에 힘차게 쳤을 때와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한번. 10번. 하나 둘 그리는 것을 10번. 자, 시작! 어떻습니까? 손바닥 중간도 많이 아파. 그럼 우리 건강에 좋은 박수를 치려고 하면 어디에 힘을 빼고 치라고? 성인들답게, 또 지도자들답게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의 표준말 사자성어로 말하는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로? 손목하지라고 그래요? 하하, 제가 사는 경주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 서울 표준말이 손목하지구나. 아,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 그런 말도 몰랐는데 오늘 제가 서울 와서 좋은 이쁜 말을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손목까지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발목까지라 그래요? 와우! 그럼 여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뭐 주둥아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을 그려서 뭔 소리가 시시하게 나오나? 네, 알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제가 평상시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 서울에 왔으니 서울 표준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박수 칠 때 어디에 힘을 빼고 치자고요? 어디에 힘을 빼고 치자고요? 손목 관절이래. 역시 뭐 정형외과 의사십니까? 제가 정형외과 의사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니까 손목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드렸나요? 시범이고 우리가 성인들 교육 가가지고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이런 강의 오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운동처럼 한다고 해서 운동을 또 50분 내내 디립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잘 따라해 줘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분명히 시작할 때 좀 재밌게 들어가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중하고 이렇게 뭐가 되는다고요? 주거니 악건이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청중이 호응할 수 있는 말들을 함께하면 참 좋겠고, 평균적으로 가보면 한 40, 50대만 넘어가면, 특히 50대 이상 가면 이런 주고받기가 잘 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하면 20, 30대 남자들. 딱 하니까 자식아, 내가 알아서 네가 재밌게 웃겨봐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마이크 잡고 할 때 청중이 내 말 잘 들어주기는 말고, 지가 수면제를 뿌리고 있으면서 끝까지 잠 안 자기를 하라고 환장합니다. 청중이 자는 것은 청중의 책임이다, 강사의 책임이다. 저는 100% 강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오프닝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좀 청중의 박수도 유도하고 몸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같이 주고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제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반갑다 임마. 목소리 봐라. 다시 반갑다 임마. 제가 인사드릴 때요, 반갑다 임마 하고 맞장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박수! 3분 전에 어디에 힘을 빼고 치는 박수가? 어디에 힘을 빼고 치는 박수가? 배운 대로 한다고 했죠. 배운 대로. 어디에 힘을 빼고? 손목 힘을 빼고 박수가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을 알았습니까? 피부로 느꼈습니까? 피부를 느끼고 알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쉬운 손목에 힘 빼는 무슨 박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제가? 따라서 덜렁박수, 덜렁박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박수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야 임마라고 시키니까 그것도 잘하네요. 그런데 임마라고 시키면 청중이 장난스럽게 잘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북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임마라 소리는 아무한테나 한다 못한다? 대답 좀 해주고요. 아무한테나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떤 사람한테 한다?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좀 주고받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정말 저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당최 모르겠어요. 무지하게 친했어도 초등학교 때. 그럴 때 반가운 남자 손을 쑥 내밀고 뭐라고 말한다고? 반갑다? 임마 또는 친구야. 그럴 수 있겠죠? 보통 남자들 같은 뭐라고요? 반갑다? 이 새끼야. 그래 누가 그래요 지금? 깜짝이야. 반갑다 이마라고 합니다. 70, 80대 어른들한테 갔을 때는 뭐라고 이제 다 맞장구를 쳐달라고 얘기하냐면 반갑다 이누마라고 맞장구 쳐달라 그래. 그래도 열에 6명은 이누마를 해주십니다. 왜? 강사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대충 느끼거든.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 청중의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누마 소리를 아무한테나 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구한테?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는데 이놈 자식이 조카라는 건 얼굴은 기억나는데 하도 오랜만에 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손자를 봤는데 역시 깜빡깜빡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반갑다 임마.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런다고 할머니는 뭐 때문에 나한테 똥강아지로 그래. 이런 손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맞장구 좀 쳐줘봐요. 있다 없다? 없다. 야이마 또는 이누마라 소리는 굉장히 친근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청중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오프닝을 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대상에 따라서 많이 써요. 제 또래 같으면 친구야 또는 임마, 아니면 어른들 70, 80대 어른들한테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반갑다 이누마라고 외치라고 제가 받아주면서 이누마라 소리 하는 이유를 조금 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앉아있는 어른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차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앞 시간, 3시간, 세 타임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적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또박또박해서 몇 킬로 칼로리 이야기하면 먹히는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한테는 그러나 강의 중에 그럴 때는 써야 될 때도 있죠. 내가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점은 일부 이야기를 하되 그 다음 나머지들은 그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 그럴 때 오프닝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한번 열지 못하면 너 한번 해봐라 임마 이렇게 될 공사님 배웠고요. 그나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론과 같이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 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질환 교육을 해야 된다, 영양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장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오프닝을 할 때 이렇게 좀 스킨십을 서로 하면서 주어야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성인들 대상으로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오프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어떻게 된다고요? 설정 내려와요. 여러분은 제가 5, 60대 형으로 빙의를 해달라 그래도 그만큼 안 살아와서 빙의가 안 돼. 인생의 경험이 적어서 그러나 여러분도 나름의 자기 캐릭터를 좀 만드셔서 재밌게 강의를 진행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기억을 해서 써먹기 위해 하는 거죠. 원래 실제 강의라면 제가 좀 길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제한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할 때는 좀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드린 교재 자료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요건 좀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넣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하는 내용은 혹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지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을 하고 있고 제 유튜브 계정에다가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올려놓고 혹시 여러분들이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재탕 볼 수 있는 거는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분한테만 하고 단톡방 올리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하던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바로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기화해서 좀 잘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른들한테 따라하세요 이런 걸 시키면 잘 한다 안 한다? 따라하세요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운동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반 이론 교육을 할 때는 잘 따라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훨씬 심합니다.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꾸 시키고 뒤에 네 글자부터 뭐라고 붙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작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젊을 때 책 보고 공부합니다. 이론 공부하는 것을 따라서 서술기억, 몸으로 공부하는 것을 따라서 절차기억. 20년 전에 자전거를 탔었는데 20년 동안 안 타다가 지금 딱 키높이 맞는 안정을 갖다 준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20년씩이나 지난 것들을 기억하죠? 뭐가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절차, 이거 왜 안 미치지? 절차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론을 많이 배우고 시험 쳐서 100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생활을 쓰도록 하려고 하면 강의 중에는 계속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반복. 자,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게 배웠죠? 자전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 쏘가서 배웠습니다. 안 놓는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다 놓는 바람에 빠당당 잘 가다가도 차 빠지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방에 배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론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론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야 자기 거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 맞아. 엉덩이 들면 절반 까먹고 문 열고 나오면 4분의 1 까먹고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다 까먹었어요. 그럼 우린 좀 덜하죠? 우리가 만나는 예성자들은 어떻습니까? 엉덩이 들면 70% 까먹어요. 근데 우린 그분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그러고 뭔가까지 배웠다는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머리로 이론 설명하는 건 필요하다고 몸이 함께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몸이.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층 가닥 시키는 거예요. 자, 이왕 이건 계속 물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첫사랑에 대한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이거 총각도 많은데 괜찮아. 자, 제가 이분 딱 한 분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사랑하고 처음으로 뽀뽀했을 때 기억은 지금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하나 여쭤봐요. 저기 서술 기억이나 절차 기억은 수도 없이 반복해야 기억나는 판에 저 기서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걸 기억하죠? 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제가 이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살짝 살폈어요. 그랬더니 표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빨리 맞히고 싶어서. 그런데 상당수는 미소를 살짝 지으셨어요. 왜요? 이분 어디에서 뽀뽀하는지 아시오? 아무 관심 없이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다? 자, 큰 소리를 다 같이 각자 크게 각자 지껏 생각했다. 각자 자기 거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분이 첫사랑 누굴 만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미소를 머금었을까? 어떤 사람은 뒤통수가 아팠는지도 몰라. 남자친구가 베개가 확 떠미는 바람에 어찌됐든 하나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단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자, 크게 다 같이 두근두근 크게 두근두근 조마조마 콩닥콩닥 물렁물렁 심쿵. 평안한 일상이 있다가 뭔가 충격을 확 받은 거예요. 황홀한 기분에 행복했던 충격이었던, 심하게 고통스러웠던 충격이었던. 이거는 어디에 남는다고요? 감정의 영역에 남습니다. 이런 걸 따라서 정서기억. 그래서 우리 감동받는 영화는 자막이 있는 것조차 기억을 해요.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야기해 드린 내용을 자기가 기억해 뒀다가 어느 날 또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것도 해드려야 되고 또 뭐예요? 몸으로도 느끼도록 반복도 자꾸 하면서 거기다 뭐까지 줘야 된다고요? 감동까지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이요. 그래서 뭐라도 있어야 된다?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 재미. 그래서 강사가 재미있게 진행하면 그 강의 오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재미없었던 강의도 기억한다 못한다? 한다. 그날 정말 재미없었던 딱 그거 한 가지. 강사이든 기억 안 나네요.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재미있었던 강의는 강사도 기억나고 내용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면 안타깝게도 사회교육은 재미요소를 넣지 못하면 강사로서 롱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건가를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오프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나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럼 이 강의가 재밌으려고 그러면 강사 혼자 잘해야 되나요? 같이 잘해야 되나요? 같이 잘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네 한 잔 내 한 잔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 제가 몸을 쓰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래 기억하시라. 그래서 우리 공부는 어떤 뭘로 공부해야 된다고요? 학습은 뭘로 해야 된다고? 머리로, 몸으로,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네? 어렵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한다 그러면 됩니다. 온몸으로 해야 되고. 이런 강의의 목적은 뭐라고요?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 잊어먹었다가도 기억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여기를 뭐라고 말한다고 서울 표준말로? 여기 서울 표준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 경주 살아요. 오늘 제가 6시 40분 KTX를 타고 서울역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전달할 걸까 저도 뒤에서 같이 들었어요. 연차 시간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은 조금 늦었습니다. 참 어려운 과목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의학 정보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지가 필요해서 공부하려고 드는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는 데는 그냥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복지관에서 모아는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더문더문 섞여 있어요. 열에 7, 8은 우와 그러는데 2, 3명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런 게 뭐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 그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리고 저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FM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 스타일. 따라합시다. 용법 스타일. 자, 제가 이 손모가지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손모가지를 말을 썼던 이유? 우리 이 강의를 하고 재밌게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TV 보니까 TV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남 떠드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입을 가리켜서 저놈은 뭐 가라 그래요? 주둥아리 가라 그런데 저 뒤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내 주변에서 저놈은 주둥아리 가라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각난다? 이 강의가 생각난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연상효과. 그게 연상효과. 제가 온몸으로 공부하자고 따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입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네, 여러분은 늘 일반 통행하는 강의로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데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 강의 5분만 가면 장입니다. 특히 어려운 의학 정보 얘기해봐요. 잘 5분만 지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저 같은 강사하고 주고받을 때는 씩씩하게 함께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강의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쩜 여기는 나는 재미 필요 없어.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인 사실을 정말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줄게 목표라고 하는 사람은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100% 만족한 강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스타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이해 선생님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작은 거지만 한 가지 좀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앞에 세 타입 오셨던 분들은 전문 강사 아니시죠? 여러분들 학교에 나가서 발표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분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30분 떠들었네요. 오프닝 하는 중에 30분 떠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런 거여서 몇 가지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눈에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거. 빨리. 동선, 동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전령 박수라고 시작할 때 얘기했건만은 이것도 반복적합니다. 동선이 좀 다르다. 또 목소리 크기가 엄청
깨서 잠이 안 와. 강사가 시끄러워서 또. 박수 안 쳤구나.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뭘 많이 물어봐요. 네? 너무 많이 뭐라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만해라 이 자스가 이런 말로 해석하겠습니다. 좋아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천빙별 질문 받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한다 또. 그만할게요. 여러분, 책장을 스르륵 넘겨보면 PPT도 좀 다를 겁니다. 좀 보시기에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디자인을 이쁘게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강사의 PPT는 청중이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전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장 표 안에 너무 복잡해서 안 들어가 몇 장으로 만들어라? 2장, 3장으로 넘겨서 만들어라. 글씨는 작아야 된다. 큼직큼직해야 된다. 큼직큼직.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여러분보다 더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강의를 함께 유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제 입장에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맨날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받는 공부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라고요? 어제까지 내 생각이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쁜 생각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괜찮다,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으면 자 양주먹 올리시고 빨리 양주먹 올리시고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아싸! 보통 5, 60대 이상은 다 잘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 또 하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말이 빨랐다가 내렸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지금 제가 평상시 그런 청중이 잠잘 여가가 없어요. 아무 좋은 얘기해도 청중은 우리 3발씩 몇 분 동안 하죠? 15분. 일반인들 경우에 그렇고 또 60, 70대 되면 몇 분? 집중력 몇 분? 3분, 5분.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강사. 에너지 떨어져 보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요, 오늘. 시간상이나 기차 타고 2시간 20분을 와서 지하철 타고 어느 길가 몰라서 찾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더 일찍 출발했을걸요.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에너지가 넘치죠? 처음이어서요? 프로라서? 아니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는 마이크 잡는 순간부터는 팽 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저를 만나는 사람과 마이크 잡은 김용구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돌아가면 배우들이 꼭지가 팍 돌듯이 마이크 잡고 촬영하고 딱 섰을 때는 평상시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여러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강사가 하는 역할은 자 시작. 저게 뭐가 들어가야 돼? 저거만 보면 전부 다 사랑이라 그래요. 윌리엄 버틀리 예이츠라는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불을 당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한테 불을 지르는 사람인가 두 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 생각나는 거 막 대답하면 되지. 정답 없어요.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고. 이거를 촛불. 또 뭐라고요? 성냥. 누가 라이터라고 그랬어요? 담배 피우십니까? 서강서 강의 갔더니 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제 이름 김용범인데 제 이름 한 글자만 엿버리고 다 바꿔버려요. 불 지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방화범이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화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 던지고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반 강의에서 느슨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오프닝 할 때 이런 걸 다 하는 것은 안 돼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문자로 휘발유 한 대씩 다 퍼마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야 됐습니다. 뭘 자르자고? 불 지르자고? 그런데 교육받으러 오는데 휘발유 마시고 오라 그러면 겁이 나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문자를 안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실 때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라고요? 주유소 가셔서 뭐를 마시라고? 휘발유를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잘 불태우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강사의 역할은 청중에게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양주먹 딱 쥐고 힘차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같이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자 힘! 그래서 뭔가 이들이 실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운동 처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몸으로 함께 따라해보자 이렇게 운동도 가르쳐드리겠지만 그 전에 마음에 불씨를 심어주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싫어하는 동작을 가르쳐줬다거나 자기 기준에 저렇게 저런 걸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해도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무리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종종 봐요. 종종.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할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두 글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최면땀이 사면은 앞에 표지가 있고 몇 장 넘기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딱 보면 떠오르는 글자 대변. 좋아. 또 아무거나 내가 떠오르는 글자 말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시간 없어 빨리 하겠습니다. 빨간 도복 입은 아이가 파란 도복 입은 아이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경상도 표준말로 말하겠습니다. 모가지를 차고 있습니다. 그 모가지를 차고 있다는 두 글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차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스러운 PPT를 올려놓는 것은 여러분이 이 강의 잊어먹었다가도 태권도 경기하는 걸 보면 이 강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상효과.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미 요소를 통해 가지고 기억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요. 뭐 하다가 이거 준비한 거 나왔어요. 시간 되면 마칠까요? 시간 되면 마쳐야 돼. 그래도 이것으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실러 가십시오. 박수 안 칩니까 이렇게? 박수 늘는 박수라고? 반복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 마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여기 앉아있다 지금 일찍 가도 공급 메탁이 돌아가지만 저는 강사가 메탁이 덜 돌아갑니다. 그래요?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하다가 다음 타자라도 또 다음 기회에 하는 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의 생존 전략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혜영 선생님께서 책을 썼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종이책 없는 거 무슨 책이라 그래요? 전자책으로만
강사의 생존 전략 4.0이라는 책을 올 초에 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거를 다 해라. 목자님들 전부 다 지금 뽑아서 보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강사의 셀프 체크리스트는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누구 거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23년 하다 보니까 강사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뒤로 넘기지 마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 안 보면 또 집에 가서 안 보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책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권을 썼어요. 공저가 2권 있고 단문 저서가 3권 있고 이런 방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질 좀 했고요. 제가 기관에다가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제안서를 보낼 때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팜플렛 같은 거를 리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정규 직원이신 분들은 그 기관 안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하지만 강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럼 나 이런 사람이요라는 걸 뭐 해야 된다고? 알려야죠. 어떻게 알려요? 환상하시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소개하는 이 플랫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3단적으로 만들어서 제목 이렇게 적으면 표지, 넘기면 프로필, 여기 강의 주제 어떤 강의를 합니다. 여기 강의 평이라 이런 거, 여기는 내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걸 이렇게 딱 해서 적어요. 요거를 갖고 다니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은 명함도 주지만 이거를 줍니다. QR코드로 아까 한 분이 선생님 성함이 윤 여기 임영규 아까 명함도 주고 가게 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 표준말로 할게요. 경상도 표준말. 지가 뭐 하는지 알아야 그러지. 자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고 왜 씨랑 강의를 안 불러주는 거야. 누가 불러주냐고. 박대랑 석박사들이 말로 찌르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잘나가는 강사들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경주에 앉아 있는데요. 이거를 전국에 뿌립니다. 뭘로 보낼까요? DM. 이 보건소 오신 분들은 받아봤을지도 몰라요. 어느 놈 하나 보냈냐고 툭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보건소를 비롯해서 공무교육은 교육연수원 교육이 있을 만한데 내가 필요한 교육이 있을 만한데 이걸 다 만들어서 DM에서 보냅니다. 연간 700~8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이씨는 돈도 없는데 그럴 수 있겠죠? 같이 안 되겠어요. 경력 그만큼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있는 분은 쓰는데 저는 고졸이 경주에서 전국으로 강의 다니면서 연간 300여회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상고 나온 주상국이 타자원에서 국이 가르치던 강사가 어째자의 건강교육 경강이라는 걸 배우고 나는 어려운 강의 안 하겠다. 의사생들 강의 너무너무 좋아요. 내용 훌륭해요. 앉아있는 청중들 머리 수생이 됩니다. 뭘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아까 다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듣죠? 왜? 우리는 그쪽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나는 대중들은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주에 있는 고졸의 김용범이 어떻게 전국을 다녔냐? 5월달에 은평구 보건소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탄수 힐링 푸드라는 건강검사 은평구 보건소에 제가 강의를 2시간 하고 왔어요. 그걸 음식 실습까지 했어요. 2시간 강의 동안 강의도 하고 실습까지. 물론 실습은 밀키트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을 쓰고 이런 거가 불편한데 이런 작업들이 처음에는 경력이 없었겠죠.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했더니 재밌는군요. 보통 제가 보건소 강의 많이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보건소 보냈는데 보건소 강의를 주로 누가 많이 하죠? 보건소의 강의는 직군상으로 보면 누가 주로 많이 해요? 의사 선생님,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이걸 보내니까 어디서 불렀어요. 어느 보건소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 경주 사는데 경주에서 2시간 넘게 차 타고 가야 되는 문경 보건소에서 불렀어요. 강의를 마쳤어요. 식사를 하자고 점심 때 갔더니 한 10명 쭉 앉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이 앉았어요. 근데 보니까 강의하는 중간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왜? 어떤 놈 한 놈을 불렀는데 저 많은 강의를 어떻게 하나? 직원들이 8명이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딱 근데 밥 먹으면서 내가 이제 옆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모 씨라고. 남모 씨, 저를 왜 불렀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따라해봐요. 크게 썩는 셈 치고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땠을까요? 제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을 겁니다. 제가 썩으로 기대를 불렀습니다. 자, 양주복 올려봐요. 양주복 올려봐요. 어떡한다고 시작! 아싸! 네. 쏘갔다고 생각했으면 그 말을 할 일이 없고 강의 끝난 다음에 식사 자리인데 보고서 직원들이 100명 가까이나 같이 앉아있을 일이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당 계장이 관공서 그 검은 결제 파일 있죠. 결제서 시커멓게 다 내고 써 있는 거. 그것도 이 날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불려갔어요. 고졸이었어요. 왜? 한 7, 80명 모아놨는데 대부분의 건강교육하는 줘라. 자, 근데 한 명도 안 잡거든. 대기 중에요. 근데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길로 문경보건소만 1년에 한 20번 갔어요. 3년 내리고. 그래서 상주보건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드디어 경주보건소에서 제가 갔어요. 제가 경주 사는데. 경주보건소는 안 써줬어요. 그 다른 데 다 하고 다닌다 하니까 그래 한번 와봐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려요?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피할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수없어요. 강사 등급이 어디가 있다고 했나? 고졸이니까. 강의 아무리 잘해도 서류상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니까. 그래서 불러만 주시면 강의 많이만 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 짧은데. 그래서 2014년도에 노천문대 들어가서 2년 하고 또 3학년 편입하고 학사 졸업하고 4년 쉬었다가 석사 졸업하고 지금 쉰 지가 또 한 3년 됐어요.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할까나 말까나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쨌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자기 자랑 좀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해야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 정규직 공무원이신 분들은 굳이 이제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잘할 필요 없지만 이 강사분들은 내가 어디 소속돼 있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간에 자기 자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제가 집에서 PPT로 만들고 캔바로 수정해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적어서 다녀요. 인쇄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싸게 하긴 하지만 중간에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내가 필요한 만큼 복사해서 적으면 돼. 저녁에 TV 보면서. 그리고 제가 명함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명함 뒤에 뭐가 있냐면은 히포크라테스 수프 끓이는 거, 전 식이요법을 지도 많이 하니까 건강에 대한 음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히포크라테스 수프 끓이는 거 이러고 명함을 좀 사는데 뒤집어봐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버린다 안 버린다? 이 명함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빨리 말해봐.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명함은 좀 이쁘게 디자인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내 명함을 받았을 때 좀 안 버리게 만들어요. 그 언젠가 자기 서랍에서 굴러다니다가 엄마 이런 거 하나 있었지. 전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딱 정규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요. 자, 이제 의사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쭉 다 돼 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에 넘어가시고요. 자, 제 얘기 강의는 저는 강의를 따라합시다. 마음 나누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중과의 마음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이죠. 우리는 내 강의를 듣고 그들이 지식을 많이 함량해 가라는 뜻보다 행동을 고쳐서 생활 습관을 고쳐서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는 실천을 잘할까요? 아까 앞 시간에 나왔죠? 숫자 몰라서 내가 돼지 됐나라고 한번 봤어요? 강사는 숫자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김용곤은 쉽고 유쾌한 마음 나누기라고 했어요. 담당자라면 이걸 보고 버리고 싶을까요? 한번 열어보고 싶을까요? 제목 보고. 열어보고 싶겠죠. 강사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잘 가르친다는 뜻이야. 뭔 뜻이야? 하고 열어보겠죠. 그리고 1차적인 성공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쉽고 재밌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쉽고 재밌게 하지 못하면 솔직히 청중은 다시는 안 불러요. 정규직이라면 어쨌든 간에 또 갈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프리랜서 강사들은 한 번만 하면 되는 끝. 뒤에도 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강사이고 싶습니까? 자료에 없어요. 여러분 추가로 넣었어요. 자, 청중의 눈높이가 있고 강사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청중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B는 일단 자기 눈높이를 낮춰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C는 어떤 사람일까요? 낮추어서 당겨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사여야 된다? A, B, C 중에 누구? C여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A 아니면 B 형태로, 특히 A 형태로 하는 강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중의 눈높이를 잘 몰라. 어느 만큼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이게 2000 몇 년, 16년인가 그때의 기사인데요. 이분이 국립생태원 원장할 때 지역 의인들한테 표창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이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만약 어른이 서 있다면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배꼽 쳐다보고 있겠지. 이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였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겁니다. 자, 제가 이게 뭐라고 썼을까요? 고려일까요? 배려일까요? 우린 이걸 흔히 배려라고 말하는데 배려 말 속에는 더 낫고 못함이 깔려 있어요. 더 낫고 못함. 자, 어린이는 우리보다 못한가요? 어른이 더 나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사분이 장애인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한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배려라는 말을 참 싫어한대요. 왜? 그 배려는 말 속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부터는 배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배려라고 말할 것도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우리보다 못났나요? 키 작을 뿐이에요. 늦게 깨어났어. 그런 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강사로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제가 리듬 타기 잘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같이 타고 있어요? 강약 조절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왜 같이 안 따라와요? 빨리 끝냈으면 따라오는 게 이 정도 수준이면 와우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무리에 섰을 때는 저처럼 경상도 표준말로 말한다면 뭐가 돼야 된다?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시 들었어요? 뭐가 돼야 된다고? 미친? 미친 사람? 경상도 정말 미친 게 그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내가 사투리라는 말을 썼다 안 썼다? 사투리라는 말을 썼다 안 썼다? 뭐라고 말했어요? 경상도 표준말. 그 동네 가면 우리 동네 표준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 사투리 어떤 게 있어요? 기분이가 나빠요. 표준말 사투리라는 이 어감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지구의 중심은 어디? 자, 발음 그러고 지구의 중심은 어디? 여기. 지구의 중심은 누구? 나. 내가 쓰는 말이 표준말. 왜 서울 경기지방에서 그 말을 대한민국의 표준말로 한다고 사전에 써놔야 돼? 짜증나게. 지방 사람 뭐예요? 여러분 타지에 강의 가면 이 동네 사투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가 서울 사람다고 그렇게 전한 척하는 것을 못 줘요. 제가 아까 서울 표준말로 그랬죠. 경상도 표준말, 강원도 표준말로, 영월 표준말로, 강릉 표준말로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게 해주는 방법이다. 나랑 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약, 보저, 장단, 강약 이런 거 잘 맞춰야 된다. 이거 잘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후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굳이 안 해도 지금 제가 하는 모습을 보시면 충분히 와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와 노래 공통점이 있다. 가수와 강사는 같은 DNA를 공유한다. 그런데 가수는 차려진 무대에 제가 마이크 들고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강사는 뭐까지 다 해야 된다고? 대본도 쓰고 온갖 것 다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더군다나 프리랜서 강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팔기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료를 보는 걸로 단조롭게 하면 따분하다. 맞아요? 리드미컬해야 되고 뭐 에너지도 다 필요하고 끊고 입고 끌고 맺고 이런 거에 잘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나요 제가? 중간에 박수 한 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보조 장난도 필요하고 물렁도 필요하고 막 지금 몇 번 반복해서 한 개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 효과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세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강한 큰 소리가 아니라 강한 어조로 저음을 하는 것도 매력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단 다 좀 했으면 좋겠고 강약 조절 다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훌륭한 강연을 잘 짜여진 한 편의 교양곡을 연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발표를 위해 가지고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강의 연습하고 무대 쓰십니까?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 자취방에서 지금 같은 자취방 아니죠. 옛날에 큰 집이 있는데 이 문간방에 같이 하면서
제가 제 강의를 내일 강의할 거를 다 모르실 내용이겠지만 마이마이 녹음기에다가 그냥 뜯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녹음해가지고 그거 내가 돌려보면서 그 다음날 강의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한두 번만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맨날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게 많죠? 몇 번만 해보고 나면 자기 스타일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약간 수정해 나가면서 자, 저는 오늘 이 카메라를 놓고 왜 찍을까요? 목적.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왜 찍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 네? 모니터링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분 보고 오늘 제 강의의 장단점을 짚어달라고 100번 얘기해도 쉽게 말하기 어렵다. 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녹음 열나 돌리고 있습니다. KTX 타고 내려가면서 제 강의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 말을 하지 말지. 이런 것도 있을 때, 우와! 이거 정말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적확하게 찍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여기 와서 제가 앞에 세 타임 강의를 들었던 거는 저도 건강교육을 하고요. 또 식이요법 지도를 하면서 강사로서 지방이 있으니까 최신 정보를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못 듣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혜영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셨는데 나도 저 강의를 그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강의 스케줄 데이터 집어넣고 물론 그들한테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세운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제가 경주에서 지금 저탄소 힐링 푸드 코치 또 ESG 교육사라는 자격 강사 과정을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 파트인데 거기다가 제가 없었던 유기농을 하시는 분을 농부를 유기농 무농약 농사 짓는 분을 자기가 했는 그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라고 강의를 해놓고 왔어요. 지금 좀 마쳤을 거예요. 그러게 저는 오늘 6시 47분 기차를 타고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얘기를 좀 내가 좀 업그레이드하고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닐 때 앞뒤 시간에 시간이 비어있으면 남의 강의 많이 듣습니다. 매끄만 땡 하고 마치고 가지 않아요. 왜?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오신 세 분의 선생님들은 자기 직장 있고 과외로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강의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근데 저는 제 강의에 목숨 걸어서 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졸이었잖아요. 공부를 하면 대학교에서만큼 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습 무지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습 AI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청중을 위한 선물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제 얘기 들으려고 이거 맞나? 이런 걸 준다면 자기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까 제가 오프닝 지금 보여드렸죠? 클로징 어떻게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독특한 제가 오프닝이 있어요. 지금 아까처럼 그렇게 오프닝하는 강사들 잘 봐시고 못 봐시고? 못 봤어요. 처음이죠? 불편했습니까? 아니요. 대뜸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편했어요? 아니요. 저렇게 설치지 이런 느낌은 들었을지 몰라요. 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굿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눈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는 못해드리니까 어쨌든 청중이 사용하는 시온어를 특히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유심히 좀 배우세요. 특히 뭐 그 중에 누가 자중을 리드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분이 잘 쓰는 어느 지방의 표준말이 있다면 그런 표준말을 한 번씩 툭툭 좀 던져가면서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외에 또 경험은 아까 제가 뭐를 했어요? 제 경험 얘기했죠? 중중들한테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속담 잘 이용해라라고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강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유머 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유머는 반전이다. 자, 둘째 시간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 무슨 질문하셨죠? 확실한 운동 한 가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맞나요? 그 말은 여러분 꼭 쳤을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웃었잖아요. 감정의 기록이 되는 과정이 유머예요. 강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다. 뭐 치매 예방을 하려고 한다, 예방교육과 관련을 한다 그러면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단어 맞추기 이런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프닝 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습관이 생기고, 그 결과가 좋으면 자기 뭐가 생긴다고? 신념이 생깁니다. 철학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사라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까나 안 들을까나? 잘 안 들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무슨 고집이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고집? 아니, 서울은 저글씨를 똥으로 읽습니까? 세상에 글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시범 보인다는 말도 못 알아듣더니 그것도 저글씨 어떻게 똥으로 읽으십니까? 글 공부 세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글씨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옹기단지처럼 생겼구만 저걸 어떻게 똥자로 읽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똥꼬집쟁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 어른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많이 옵시다. 저 강사가 이니까 해볼만하네. 어디에 와야 된다고? 마음에 와닿아야 아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개 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자하는 것. 하자,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실천을 끌어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 생각 바꾸기. 제가 PPT를 알록달록하게 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교육을 할 때 음식을 컬러를 맞춰서 먹으라고 그래서 PPT를 활용하겠습니다. 빨주노 출판한 거 무지개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합시다 라고 얘기를 시작할 때 하면 잘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 클로징 하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을 했다고 치고 지혜롭게 편식하자고 저는 얘기한 거 골고루 먹자 소리 안 합니다. 이유 인정? 골고루 먹자. 다 알아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함께 편식으로 인정하자. 나같이 지혜로운 편식을 하자. 자, 양주 먹딱 쥐고 힘차게 따라합니다. 나같이 물러가라. 소리 말해 이래 되겠습니다. 다시 물러가라. 귀찮은 뼈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어른들한테 제일 큰 병은 치매 중독 마음이 당뇨병이 아니고 뭐라고요? 귀찮은 병이 제일 큰 병입니다라고 할 때 그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외치라고 합니다. 물러가라 귀찮은 병.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주목 쥐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양주목 쥐고 힘차게 다 같이 물러가라. 귀찮은 뼈. 더 크게 물러가라. 용범아. 절밖에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용범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강의하는데 용범이라는 걸 씁니다. 어른들 마음속에 있는 귀찮은 떡을 못 물리치면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이들이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남는 짜투리 시간을 귀찮다고 안 쓰는 사람과
소중하게 잘 쓰는 사람이 이 하루에 1시간이 쌓여 10년이 쌓이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귀찮은 병을 물리치세요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쭉 이렇게 하고, 자,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자고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마.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주 젊은 아이들한테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겠지만 여기는 좀 통하네. 그래도 너나 잘하세요. 건강관리는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하면 더 좋구나. 일단 누구부터 실천하라고? 배운 나부터 실천합시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 동작 보소 이거. 자, 초록색 글씨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리에 앉으세요. 왼가슴에 손 얹으신 분 한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손 다 올리신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행사를 테레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돌아서는 잊어먹습니다. 혹시 행사할 때 국기에 대한 행사가 나오면 이 강의가 생각나고 그때 다시 자 방주목 쥐고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클로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잊어먹기가 쉽지? 꿈에 나올까봐 겁난다고? 네, 어쨌든 27년 전 대보소 공배장 아까 대충 말씀드렸어요. 키 173, 허리 37, 체중 88kg, 계단 2,000만 올라가도 숨 찾고 간헐적으로 뭐가 면도칼로 심장을 싹 걷는 듯한 느낌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어느 날 식이요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밥상을 확 바꿨는데 3개월 만에 15kg를 확 빼고 와우!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식생활을 바꾸고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옛날 사진이 없어요. 인망에도 안 올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누렸네요.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강의를 한 청중이 좋아하지 않더라. 평균적으로 나는 재밌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청중이 알아듣기 쉽고 또 실천하기 쉽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27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했고 아까 한꺼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운동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른들 만났을 때 저는 꼭 해드리는 운동 방법이 이거예요. 자, 직접 1분 동안 하면서 여러분이 피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몸에 열이 나는지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대충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손 위로 들고 1분입니다. 자, 양손 위로 들고 다리도 들어요. 다리도 들어요. 자, 양손은 들고 다리도 들고. 자, 이건 뭐 하냐면요. 자, 옆 사람 보시고 매로 1분입니다. 1분이면 번쩍 들고 몸으로 느껴봐야 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매로 엘럼 이제 20초 지났습니다. 20초 옆 사람 쳐다보고 매로 엘럼 아이고 팔이야 지금 30초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고 나 이거 취해서 못하겠다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40초 지났습니다. 계속 흔들을 여러분 팔 듭니다. 팔이 막 내려옵니다. 어른들은 한 30초는 가는 왜 몸을 내리고 그러십니까? 하고 가슴 동기부여 넣고 50초 남았습니다. 흔들리고
1분 만에 온몸에 열이 끝 난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몸에 열이 난다는 말은 운동이 확실하게 된다. 팔다리 아팠다. 입은 안 아팠다. 이거는 제가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치매 예방 이유 있죠? 손발 입은 무엇을 써서 움직인다?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시간 관계나 확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는 내 뒤에 있고 듣는 내 옆에 있고 감각기는 뒤쪽에 있는 맛이죠. 이것도 물을 이렇게 여기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 동네 표준말로? 뒤통수.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를 뭐라고 말한다고? 앞통수. 여기를 옆에를 뭐라고? 옆통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말한다고? 정수리라고 말해요. 경상도 표준말 한번 배워봅시다. 다같이 짱배기 라고 하고요. 절반 갈라서 뒤쪽은 감각, 앞에는 운동신경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는 앞에서 들어오는 뒤, 수용하는 뇌는 전부 다 어디 붙었다고? 귀를 중심으로 뒤쪽에 붙었다. 그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시켜서 했나요? 여러분 본인이 판단해서 했나요? 안 따라한 사람 5명 있는데 그 사람은 뭐죠? 야, 이런 거 유치한 거 안 따라할게. 그런 판단을 했으면 안 따라해요. 그래도 오늘 저 강사가 하는 거 한번 배워보자 한 사람은 힘들어도 따라했어요.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한다고? 자기 내가 합니다. 그 정보 판단을 어디에서 한다고? 전문용어로야 전조협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냥 뭐라고 말한다고요? 앞통시에서 하고 그 판단의 결과로 뭐를 했다고? 입도 올렸고 말도 했고 손발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양손 들고 양발 들고 이거 뭐 한다고요? 서로 보고 뭐 한다고? L로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어른들한테 시각 능력이 어떻고 베로니케가 어떻고 공상다발이 어떻고 하나도 없다. 또 그거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어른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 왜 시험 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하세요. 손 보고 듣고 느끼고 강사가 한 손으로 한다고 자기도 한 손으로 해야 됩니까? 강사는 마이크 잡아서 한 손입니다.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난 찰싹 소리 나는데 여기 왜 찰싹 소리가 안 납니까? 어른들은 이 정도 하면 아니 완전 뒤집어져요. 힘이 빠지면 어떡하냐? 잘 활용하는 거지. 앞으로 길거리 가다 대머리 만나는 이 강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자 쓴 놈 만나면 이 강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따라서 연상효과. 이렇게 살짝 전문용어랑 연결해 주는데 이거는 강사가 공부 좀 했다는 자랑질입니다. 쉽고 재밌게 하지만 뇌과학적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것을 연구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공유했을 수 있는 건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작은 보탬이 됐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아 저런 거 아니면 난 힘들겠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모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으셔서 강의를 개발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따라합시다. 지갑도 열고 입도 열자. 속담에 지갑은 열어라 입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른들 보고 입도 열으라 그래야 돼요. 왜? 입을 여는 것은
무엇을 많이 쓰는 거다? 머리. 머리를 많이 쓰는 거다. 이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써야 된다? 머리.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어떤 말을 칭찬하고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고 큰 소리를 책읽고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속담도 안 맞는 거를 이렇게 각색할 줄도 알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지갑 배우고 이번 열애라고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자고? 근데 입만 열면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니까 상대방 귓구녕에 뭐로 들려요? 우리 귀마다 전부 다 잔소리 번역기를 다 달고 있습니다. 저쪽 입에서는 사는 소리가 나오는데 내 귀는 잔소리로 통역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고 농담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좀 야한 소리도 친구들끼리 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래야 웃을 수 있거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거는 그냥 자료 다 드렸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자료 보시고 넘어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질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 그냥 끝에 마지막에 짧게만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려도 여러분 집에 가는 것만 없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질문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빨리 집에 가는 게 제일 급하죠? 맞아요? 아마 그래도 한 두 분만 질문을 받아봅시다. 감히 아무 질문을 못 하겠어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 강의에 보면 질문 별로 안 해요. 아예 이런 사람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공 떨어져서 아유 저렇게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진행하는 동안 지겹지는 않았죠? 잠이 엄청 와야 될 시간인데 하도 강사가 시끄러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맞추고 난 다음에 이거 받을 때 짜증나요? 안 나요? 항상 강사들한테 이런 필연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습니까? 일회용 강사가 되고 싶어요? 재활용 강사가 되고 싶어요? 연구사용 강사가 되고 싶어요? 강사라면 꿈깨셔. 이 보건소 담당자분들 같은 사람 계속 쓴다 안 쓴다? 항상 새로운 걸 찾는다. 아무리 잘해도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없나? 새로운 거 없나? 마음에 들어 몇 년 불러도 한번 바꿔봐요. 바꿔본 놈이 나보다 잘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질로 쭉 가고 김용범이 아웃. 그런데 바꾼 저 사람이 부관이 연관이라고 전에 강사가 하나 그럼 다시 보죠. 여러분 강사라면 연구사용 꿈 깨신다. 재활용자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약간은 충격적인 표현을 써야 과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표현을 써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적어도 재활용 정도는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용은 그 다음 이야기. 재활용도 안 되는 판에 무슨 연구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감 만족이라는 그런 것을 다 주기는 힘든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쓰다 보면 저도 그렇게 늘 느껴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편입니다. 저 같은 강사가 지금까지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강사 못 봤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입니다. 무지하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합니다. 그러나 제 스타일을 완벽하게 고쳐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부분적인 부분은 좀 개량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항상 여기 가서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박수를 좀 받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는 자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 자기 자신만의 꼬풀이 멘트를 좀 만드시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럴 때 뭐 반갑다 친구야 이런 뜻을 할 수도 있고 좀 청중하고 마음을 여는 자료예요. 마음이 열려야 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청중조차 그를 최선이라고 본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프 체크를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에서 저도 촬영해서 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실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강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평생 공부해야 할 방법 없어요. 항상 새로운 정보 나오죠? 제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작년 불러봤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이 사람이 개선됐네 이런 거가 있을 때 내년에 또 불러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 불러보니까 작년하고 멘트 하나씩 똑같다. 흔히 하는 말로 경상도들 말로 토시 하나까지 똑같다. 이러면 담당자가 안 바뀌는 이상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는 강사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용봉이 말 잘 듣거라. 나처럼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 놀아라. 부대의 영조처럼 되거라. 고약한 성질머리만 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맞나요?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뭐 AI 보고 막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멘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 강의를 했으니까 어른들이 누구 말 잘 들으라? 누구 말 잘 들으라? 용봉이 말 잘 듣거라. 나처럼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 놀아라. 부대의 영조처럼 되거라. 고약한 성질머리만 빼고.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약간의 재미 요소도 있고 그렇게 클로징을 할 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강의 중간에 쓰기도 해요. 여러분이 보면 저 어설픈 영상이 먹히겠나 싶지만 어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얘기하셨다고? 세종대왕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다시 일어서 자 왼가슴에 손 얹고 하는 것이 시작 초록색은 시작 자 양주목 쥐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다같이 양주목 쥐고 힘차게 물러가라 귀찮은데요 더 크게 물러가라 용범아 잘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력박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말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